밤이 깊어지면 대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조차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해지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어느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야간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던 한 청년의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성현이었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곳은 수백 대의 서버 컴퓨터가 쉼없이 돌아가며 기계음을 내뿜는 5층짜리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은 보안이 극도로 철저해서 야간이 되면 모든 출입문이 통제되고 오직 교대 근무를 하는 보안 요원 2명만이 넓은 건물을 지켰습니다. 성현 씨는 주로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순찰조를 담당하고 있었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건물 내부에는 창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1년 365일 내내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복도를 감돌았고 하얗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만이 바닥을 비추는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성현 씨는 이 적막하고 차가운 공기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기이한 온도가 건물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목요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성현 씨는 1층 방제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수십 개의 CCTV 화면이 띄워진 모니터 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선임 요원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간이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상태였죠. 방제실 안은 오직 모니터가 뿜어내는 전자음과 창밖의 빗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현 씨의 시선이 화면 가장 구석에 있는 하나의 모니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화면은 건물의 가장 깊은 곳, 평소에는 사람의 출입이 전혀 없는 지하 2층 공조실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은 각종 배관과 오래된 자재들이 쌓여 있어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백 화면 한가운데에 정체 모를 어두운 얼룩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성현 씨는 화면에 먼지나 벌레가 앉은 줄 알고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슥슥 닦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니터 속에서 그 얼룩이 미세하게 위아래로 들썩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한 인간의 형상이었습니다. 회색빛 소복 같은 얇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갈망하듯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던 겁니다. 성현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야간에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자신과 선임뿐이었고 출입카드가 없으면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조차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잠든 선임을 깨우려다 멈추어 섰습니다. 만약 단순한 노숙자의 무단 침입이라면 자신이 먼저 확인하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리춤에 손전등과 3단봉을 챙겨 쥐고 방제실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센서등이 툭툭 소리를 내며 켜졌지만 아래층으로 향할수록 공기는 비정상적으로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냉동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지하 2층의 두꺼운 철문을 열었을 때 성현 씨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곰팡이 냄새와 정적뿐이었습니다. 계십니까? 여기는 허가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당장 나오세요. 성현 씨는 목소리를 높여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는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비추며 CCTV에 찍혔던 복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고 숨을 만한 은폐물도 없었죠. 그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그 순간 등 뒤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슥!
스윽, 척. 무언가 물에 젖은 천을 바닥에 질질 끌며 걸어오는 듯한 축축한 소리였습니다. 성현 씨는 황급히 손전등을 돌려 소리가 난 곳을 비추었습니다. 손전등의 하얀 불빛이 닿은 곳은 지하 2층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는 지금은 폐쇄된 집수정 계단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계단 틈새에서 뼈마디가 기괴하게 튀어나온 새하얀 손 하나가 계단 난간을 움켜잡고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비상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등 뒤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타다다닥 하는 기괴한 발소리가 뒤쫓아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관절이 뒤틀린 짐승이 벽과 계단을 동시에 짚으며 질주하는 듯한 불규칙하고 서늘한 마찰음이었습니다. 간신히 1층 방제실로 도망쳐 들어온 성현 씨는 두꺼운 방화문을 걸어 잠그고 핏장을 질렀습니다. 쾅쾅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던 선임을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형님, 이러냐 보세요. 지금 밑에 뭐가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게 쫓아와요. 갑자기 잠에서 깬 선임은 짜증을 내며 모니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와 계단을 비추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복도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죠. 선임은 성현 씨가 야간 근무를 서다 가위에 눌린 것이라며 혀를 차고는 다시 누워버렸습니다. 성현 씨 역시 화면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것을 보고 자신이 헛것을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방제실 문 바로 앞에 설치된 1층 로비 CCTV 화면이 이상하게 지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화면이 픽셀 단위로 깨지며 화면 전체가 흑백 노이즈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화면 속에서 아까 지하에서 보았던 그 검은 형상이 방제실 문 바로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에 이마를 바짝 댄 채 방제실 내부를 투시하려는 듯 가만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스마트폰을 켜서 방제실 문 외부에 설치된 인터폰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인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복도뿐이었습니다. 오직 디지털 신호를 송수신하는 데이터 센터의 최신형 CCTV 화면에서만 그 형상이 잡히고 있었던 겁니다. 전자기기 속의 신호를 타고 움직이는 귀신 혹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카메라 렌즈에만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 같았습니다. 그때 방제실의 모니터 벽 전체가 동시에 암전되었습니다. 틱-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화면이 꺼지고 방제실 내부의 형광등마저 깜빡거리다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오직 서버들의 미세한 초록색 LED 불빛만이 방안을 유령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적을 깨고 방제실 전면의 두꺼운 통유리창 너머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방제실은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반사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스으 어둠 속에서 새하얀 손바닥 2개가 유리창 외부에 찰그랑 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바짝 밀착된 그 형상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가죽만 남은 듯 쩍 말라붙은 얼굴, 눈과 코의 형체는 흐릿하지만 오직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찢어진 입이 유리에 눌려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이 보이지 않을 텐데도 정확히 구석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는 성현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성현 씨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공포 속에서 기절하듯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 없는 데이터 센터의 아주 작은 틈새로 스며들 때쯤 주간 근무자들의 교대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의 불은 다시 켜져 있었고 모니터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임 요원은 밤새 성현 씨가 헛소리를 하며 잠꼬대를 하다가 기절한 줄 알았다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성현 씨 역시 지독한 악몽을 꾼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서둘러 퇴근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가 데이터 센터 건물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회사 방제실 서버와 연동된 보안 매니저 어플의 자동 알림이었습니다. 오전 800 1층 출구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성현 씨는 무심코 알림을 눌러 퇴근하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로그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의 성현 씨는 피곤한 기색으로 가방을 메고 회전문을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회전문을 통과하는 성현 씨의 바로 뒤편 그의 그림자 속에 관절이 완전히 꺾인 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 하얀 형상이 성현 씨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린 채 함께 건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혹시 지금 퇴근길이시거나 혼자 방 안에 계신가요? 문득 뒤가 서늘해진다면 조용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의 그림자를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턱을 괴고 함께 화면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